트럼프의 당선 이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커버해드리고 있는 4개 종목 모두 52주 최고가, 심지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아이온큐는 어제 35%나 오르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실적 발표에서 EPS를 미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상회하였으며 지금 전체적으로 퀀텀 컴퓨터가 세계 패권에 있어 그리고 이제 AI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하나의 기술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가볍게 테슬라 상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테슬라를 위한 정치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완벽하게 깔린 지금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적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된 아주 독특한 판이 짜여졌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투자은행도 일제히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어제 $300를 돌파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연 오늘 마켓에서 테슬라 $300를 잘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테슬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 추가 상승하면 시가총액 순 매그니피센트 7 대열에 다시 합류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을 장식한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온큐 35%라는 엄청난 자산 증식을 보여줍니다. 일단 주주분들에게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요. 아이온큐의 실적 잠시 살펴보면 사실 월가의 예상치였던 $10,000,000의 매출을 상회하는 $1,200만 매출을 보여주었지만 EPS 하회하며 다소 조금은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인 아이온큐가 EPS를 하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치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온큐 실적에서 매우 민감하게 체크하는 단골 멘트가 있는데요. 바로 CFO 토머스 크레이머의 뉘앙스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집중을 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장되어 있는 그 어느 퀀텀 기업 중 가장 강력한 현금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22년 3분기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온큐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였는데요. 이때부터의 실적 발표의 흐름을 보자면 22년 3분기부터 23년 1분기의 실적 발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흑자 전환까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필요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꼭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분기부터 현재 초기 산업에 있어 로드맵을 실행하는데 매우 좋은 캐시 포지셔닝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조금의 워딩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분기 23년 3분기에서 결국 셰프 어프링 얘기가 나오게 되죠. 돈이 없어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M&A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증자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바로 나왔죠. 퀀텀 네트워킹 기업인 큐비텍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온포획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돌파구일 수 있는 큐비트의 기하급수적인 상승, 바로 포토닉 인터커넥션 기술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확히 1년 전에 파일링된 셰프 어프링이 이 M&A에 쓰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어떨까요? 23년 4분기부터 뉘앙스가 조금 바뀝니다. 기술적 맵 달성까지 매우 좋은 캐시 포지셔닝에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하며 올해 1분기부터 어제 발표된 3분기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 중 가장 강력한 캐시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흑자 전환까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필요 없어 보인다 해서 우리가 현재 확보한 캐시 포지셔닝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어느 풀스택 퀀텀 기업보다 강력하다로 바뀐 지금이죠. 뭐 제가 너무 민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자 기업에 있어 가장 민감한 흑자 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흑자 달성까지 캐시 포지셔닝에 대해선 매우 민감하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시 포지셔닝은 결국 회사가 망하느냐 아니면 생존하냐에 대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아이온큐가 가진 현금으로 버텨낼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즉 26년 1분기에는 흑자 달성을 해줘야 하는데 지난 실적 발표 영상 때 제가 그렸었던 그래프 사실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선 이번 실적에서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3,200만 적자를 우리에게 발표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일시적인 큐비텍 기업 인수로 인한 비용 때문에 적자폭이 커져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수 비용인 $2,200만 없었다면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적자폭인 $3,200만 적자보다 $3,000만 가량의 적자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하회한 EPS 수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온큐는 엄청난 주식 상승이 있었죠. 이는 아이온큐뿐만이 아닙니다. D-웨이브, 리게티 등등 퀀텀 컴퓨터 스탁이 평균 20% 정도의 폭등을 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죠. 이는 아이온큐가 팔란티어처럼 실적에서 무언가를 증명해 상승을 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테마성이 움직임이 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바로 트럼프와 퀀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터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AI 개발을 위한 부족한 전력 생산에 매우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클리어 에너지까지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장은 AI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 퀀텀 컴퓨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더해 트럼프의 당선은 퀀텀 컴퓨터에 더욱 긍정적입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는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을 서명함으로써 양자정보 과학기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줬습니다. 5년간 12억 달러라는 펀딩 또한 이에 포함되죠. 이렇게 퀀텀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트럼프는 이제 AI에 의한 저전력 사태가 심화된다면 또 한 번 퀀텀 컴퓨터에 눈을 돌려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아이온큐의 실적 EPS 살짝 미스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적자 수준도 인수 비용을 감안한다면 제가 예상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온큐의 주가가 오른 이후에는 퀀텀을 전적으로 밀어준 또 AI 저전력 사태에서 누클리어 에너지까지 환영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선에 있어 더욱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황금 포지셔닝에 관한 워딩의 뉘앙스 변화도 저는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이온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5%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방도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모두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 만큼 35% 상승은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아이온큐 투자자분들 모두에게 현재 52주 최고가를 달성한 부분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벤트 단 하나를 남겨두고 있죠. 이제 2주일 뒤에 나오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도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도 매출이지만 엔비디아의 인프라 매출, 바로 쿠다와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스,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부문의 매출이 정말 궁금하며 여기서 나오는 성장성이 앞으로의 시장은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